6월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의회가 송전 이용요금 세분화 기준을 만들자는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 유치 발판을 만든다는 의도입니다. 전략공천 대상과 경선 가점 기준 등 국민의힘의 공천 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에서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 일자리 미충원율은 21% 수준으로 다른 산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 출신 이성석 화가가 진주에서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붓 대신 페인트를 뿌려 바람을 활용하는 이색적인 작품 세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과 고압 송전선로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인데요. 즉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은 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이득이겠죠. 따라서 법 시행을 통해 에너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입니다. 서울이 10%에 못 미친 데 비해 경남은 136.7%, 부산은 216.7%, 울산 102.2% 등으로 100%를 넘습니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기를 비수도권에서 생산해 채워주는 구조,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 용역을 발주하자 경상남도 의회가 나섰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송전이용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2008년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불거진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부산 고리원전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양산시도 발전소 주변 지역법으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가 경남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걸 보존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상남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꾸려 대정부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난해 출범한 부울경 에너지 동맹을 통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위치한 부산, 울산 등 주변 지역과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님들, 관계 분야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계속해서. 전기요금 차등화로 전력 소비 산업이 전력 생산지 근처로 이전해 에너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 비수도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거창과 함양, 합천 등 영호남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나는 대구, 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달빛철도는 총 길이 198.8km로 2030년 개통 예정이며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노선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산과 경남 등을 포함한 전국 4개 주요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광역 급행철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본격적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GTX 개통을 마무리하겠다며 동시에 기존 노선의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DEF 노선의 신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3개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이 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전국 4개 주요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광역 급행철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CTX는 민자 사업으로 연내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도시 내 도로와 철도의 지하화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부와 경인,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지하화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철도는 이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통해 즉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강연과 기회발전 특구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또 인구 감소와 경제 교육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종합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4월 총선을 76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략공천 대상과 경선 가점 등 세부 공천 기준을 하나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여겨지는 경남은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최대 관심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우선 추천, 즉 전략공천 가능 지역구는 총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곳, 사고당협위원회 등이 대상입니다. 경남에서는 우선 김해갑과 김해을이 해당합니다. 사천남해 하동 지역구는 현역 의원 탈당으로 사고당협위원회입니다. 여기에 교체지수 평가 하위 10% 현역 공천배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갑을과 사천남해 하동은 예비 후보가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세 곳의 예비 후보만 현재 18명인데 경선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무조건 우선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곳에서 3선 이상이면 경선 득표율 최소 15%를 감산합니다. 경남 현역 의원 가운데 진주갑 박대출, 양산갑 윤영석, 밀양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의원이 해당합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김태호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이력 때문에 최대 7% 감산이 예상됩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 없는 통영 고성은 단수 공천이 유력합니다. 다만 현역 의원 교체지수 평가에 따른 컷오프, 공천 배제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울경과 강원, 서울 송파를 합쳐 현역 37명 가운데 하위 3명이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의 경선 참여 여지를 넓게 두면서도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성평가 비중이 40에서 60%로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때문에 영남권 물갈이 신호탄이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감점을 준다는 것은 충분하다. 그래도 경선을 하게 된다면 그 신인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남 예비후보 가운데 가점을 받는 청년 대상자는 2명, 여성 예비후보는 1명입니다. 음주운전 부적격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토지 거래량이 줄면서 땅값도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24.3% 줄었고 이는 세종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큰 감소폭입니다. 경남의 땅값 상승률도 0.23%에 그쳐 전국 평균 0.82%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계가 새해 들어서도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들 배는 많은데 배를 만들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보도에 박중권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HD현대 조선 3사가 수주한 선박은 32척에 금액은 30억 달러.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인 135억 달러의 22.2%를 달성했습니다.
이 회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했는데 연초부터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 배는 많은데 고질적인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낸 2023년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년에 걸쳐 일자리가 1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조선업 일자리 미충원율은 21%로 전 산업 평균보다 약 9%포인트 높았습니다. 조기 퇴사율도 60%를 넘어 11대 주력 산업 평균에 비해 약 20%포인트 높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처우나 근로여건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주로 물량팀이나 아웃소싱 같은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됐고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숙련 인력 유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선박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생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계부터 해서 제조 전 범위의 변화가 있을 테니 그거에 대한 이제 훈련, 자격, 교육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또 신규 인력의 교육 훈련이나 취업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계 확대, 기술 인력의 숙련화를 위한 역량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 7,8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2022년보다 4,373억 원이 늘었습니다. 임금 체불액은 2019년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24.5%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창원 마산해양신도시의 3만 3천여 제곱미터를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은 전통 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 자유무역지역과 차별화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지식기반 정보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 1% 수준의 임대료와 관세 유보 혜택,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진주 남가람 박물관으로 가봅니다. 붓 대신 바람을 활용해 페인트를 뿌려 무위자연의 철학을 표현하는 화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대형 캔버스 천에 유성 페인트가 뿌려지고 천을 접고 펴고 또 접는 데칼코마니가 이어집니다. 그 위로 다양한 색의 페인트가 바람을 타고 뒤엉키듯 흩날리고 또다시 작은 캔버스를 찍어내는 프로타주가 반복됩니다. 화가는 지난해 이렇게 만든 작품 100여 점 가운데 20점을 내걸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그렸다기보다도 아마 바람이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더 올바른 말일 것 같습니다. 화가는 붓질 대신 바람을 활용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철학을 시각화했습니다. 저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만 내가 부여하고 이러한 형상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색상만 봐도 떠오르는 세계적 명품들이 허영의 껍질을 깨고 자연 속에서 본연의 색을 드러냅니다. 명품들의 딱딱한 디자인을 깨어서 해체시킴으로써 그냥 색감 그 자체로 이렇게 프리하게 보여줬을 때 예술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동 출신의 작가는 1985년부터 활동한 중견 작가입니다.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을 기획했고 월간 미술대상 전시기획 부문 대상을 받은 국내 대표 큐레이터입니다. 바닥에 뒤엉킨 생물은 마블링되어 세상 신비를 그려낸다. 거울을 비춰보듯 캔버스는 데칼코마니가 되고 온 세상을 물들였다. 바람이 그려낸 이성석 화가 작품전은 3월 3일까지 진주 남가람 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 위원들도 강원도를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젯밤 평창 오대산의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을 방문해 실록과 의궤를 관람했는데요. 500년 역사의 기록유산 앞에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바랜 한지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계기로 IOC 위원들이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긴 시간을 기록한 역사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원들은 왕과 신하들이 나눈 얘기부터 왕실 비사까지 기록됐다는 설명에 큰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화려한 가마부터 수행하는 사람들 옷깃까지 조선 왕실 행사를 먹과 붓으로 정교하게 묘사한 의궤를 보며 감탄을 자아냅니다. And especially to see this historic museum, it gives me great pleasure and it's very meaningful for me.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 월정사 인근 왕실 사고에 보관됐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 100여 년 만에 오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원들은 실록과 의궤에 얽힌 기구한 여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인 또 국회 학자들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노력하여 다시 국내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IOC 위원들의 방문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우리나라를 찾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동포 어머니와 두 딸이 불의의 사고로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에 전 재산을 잃은 어머니와 큰딸은 중화상을 입은 채 비싼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 신라이사 씨. 평소 동경하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두 딸과 함께 지난해 7월 입국했습니다.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с детьми ради их будущего, потому что мы корейцы, а бабушка с дедушкой все с Кореи. 할아버지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 행복하게 살아보려던 꿈은 한순간의 화재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달 일가족이 살던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나 신 씨가 2도 화상을 입고 큰딸 알리나는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녀 모두 지금까지 8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Она увидела себя в отражении телефона и стала плакать, спрашивать: «Мама, я буду уродиной». Это очень больно слышать такое. 화상 치료도 고통스럽지만 모녀를 짓누르는 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입니다. 이번 한 달 만에 치료비 6천만 원이 나왔지만 의료보험 혜택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모녀 사정을 알게 된 자치단체는 KBS 요청으로 후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경주시와 지역 외국인 도움센터는 후원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Хочу, чтобы мне как-нибудь кто может помог. 경주시는 신라이사 모녀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안내 전화로 후원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139억 원 상당의 반도체 IC 칩을 중국에 밀 수출한 업체 대표와 이사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반도체 IC 칩 9만 6천 개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고 밀 수출 대금을 따로 챙기기 위해 가짜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로 해외 전자부품 유통업체 대표와 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밀 수출한 제품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한 IC 칩입니다. 지난해 KBS는 부산의 한 관절 척추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2명 대신 수술해온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가 1명 더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 수술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꿰매고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는 맞은편에서 지켜만 봅니다. 또 다른 날 수술 장면. 아예 조무사가 수술을 주도하고 의사는 수술복을 벗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지난해 6월 대리 수술을 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된 곳입니다. 대표 원장 2명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이 맡겨 의사협회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폭로 이후에도 이 병원이 계속 영업 중이어서 추가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번에 제보를 했는데도 이 병원이 인공관절 어깨 무릎 수술을 교육하는 지정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제보자는 특히 이번 영상 속 의사가 환자가 모르는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의사는 수술한 환자로부터 사지마비 증상으로 소송을 당해 최근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피해를 본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원장은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해당 의사들에 대한 대리 수술 혐의와 함께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간의 리베이트 정황까지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공개했던 화살 미사일과 외형은 비슷한데 이번엔 불화살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국무위원장의 발사 참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해 31형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시험이 주변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무기 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며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 연구소들의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어제 오전 7시쯤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 추적했으며 최종 지점에서 소실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의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군은 미사일들이 평양 서쪽 해상에서 원형 또는 팔자형 궤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화살 1, 2형보다 짧았다고 군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이 기존 화살 미사일의 이름을 바꾸고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이름에 들어간 숫자 31이 전술 핵탄두 화산 31형의 탑재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사 참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해 지방경제 상황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는데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잦아진 도발과 함께 내부 결속을 다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 씨가 클래식 음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전 세계 클래식 아티스트를 통틀어 매해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첫 수상입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15개국 유명 연주그룹이 연주한 말의 유희, 힐리어드 앙상블과 런던 필하모닉을 위한 시간의 거울, 우리나라 작곡가 진은숙 씨가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인이 이 상을 받는 건 진 씨가 처음입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은 노벨상이나 필즈상에 비유되며 클래식 음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작곡가, 지휘, 성악 등 클래식 음악 전 분야를 통틀어 해마다 한 명을 선정하는데 인류 문화에 대한 기여도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진은숙 씨는 이번 수상 상금으로 25만 유로,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진 씨는 수상 발표 직후 이렇게 중요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전에 받은 어떤 상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진은숙 씨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뒤 독일 함부르크 음대에서 거장 작곡가 죄르지 리게티를 사사했습니다. 2004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그라베 마이어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비우리 시벨리우스 음악상과 바흐 음악상 등 세계 유수의 음악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명실상부 세계적인 작곡가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진 씨는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레지던스 작곡가와 통영국제음악제 레지던스 작곡가,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 작곡가,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이 17년 동안 녹음한 주요 관현악곡과 협주곡을 모아 베를린 필 진은숙 에디션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국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12대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자는 신용민 도거동문학과 교수와 김상민 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 권진회 항공우주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 등 3명입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4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며 다음 달 7일 합동연설회와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은 관광시설인 설리 스카이워크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가 위탁 수수료를 체납해 예금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이후 수수료 2억여 원 가운데 7천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동 공설시장에 있는 12개 청춘마켓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19살 이상 45살 이하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 등으로 입점자를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점포 세단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함양군이 이달부터 임대 농기계를 농가가 지정하는 읍면마을회관까지 배송합니다. 배송 서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농가가 편도 15,000원, 왕복 3만 원을 부담하고 농기계가 필요한 날보다 사흘 전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배송이 지원되는 농기계는 소형 농업기계 18가지, 210여 대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 발전 특구를 추진 중입니다. 이 기회 발전 특구에 지정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과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느끼시는 지역의 인구 감소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뭐로 표현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 심각성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0 미만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뿐이다. 네. 그리고 이 상태로 지속되면은 이 지구상에 제일 빨리 국가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인구 정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또 중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초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예. 적은 인구인데다가 또 그 적은 인구가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이상이 살고 있다는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단히 크거든요.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이런 지방의 문제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고 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네, 중점 정책을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장 큰 중점책은 원래 지난해 11월 1일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범부처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첫째는 기회발전특구이고요. 예.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발전특구. 또 하나는 5대 광역시 하는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이 4대 특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시행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에서 2024년도 시행계획은 또 올해부터 시작이 또 됩니다. 예,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파격적인 정책이 이 기회발전 특구에 실리게 되는데 예. 지금 대부분 산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정책은 지방세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에는 이것은 국세 중심으로 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이라든지 또는 새로 창업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데 이것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산업단지나 또 앞으로 만들어질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정책입니다. 예. 그러면 경남이 좀 지정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각 시도별로 우리가 다 지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경상남도에는 약 한 200만 평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은 그 지정된 200만 평을 경상남도가 그걸 몇 개 지역에 지정을 하든 어떻게 운영하든 이것은 중앙정부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분권형으로 자율적으로 이 기회발전 특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즉 경상남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잘 제정해야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기업도 창원으로 경남으로 유치도 네. 할 수 있는 이런 차별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것을 기초로 메뉴를 잘 가공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분권형 또 지방 주도형이라는 예, 말씀과 좀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말씀이 조금 예. 인상적인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인구 감소에다가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 직격탄을 맞는 게 지방 대학들입니다. 예. 지방 대학들을 위한 지원과 육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때까지 대학에 있는 교육 정책과 균형 발전 정책은 따로 놀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 정책이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생각해서 이제 지역 교육청 또 대학, 지방 정부 이 3자가 각기 다른 정책과 역할을 했던 것을 일종의 교육의 삼위일체 정책을 이 세 주체가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것이 교육 발전 특구이고요. 예. 아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교육부가 가장 많이 고등교육 정책을 대학에 관한 정책을 시도에다 이양을 해줍니다. 그게 네. 라이즈 사업이고 또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만들어보자 해서 글로컬 대학을 30개 만들고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을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가 워낙 줄고 대학은 많기 때문에 지방대학들도 스스로 선택을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소멸 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방을 말하면서 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정부에서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와서 썰매 타러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많이 오세요. 가족들이랑 같이 지리산 처음 와봤는데 딱 때마침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얗고 엄청 예쁘고요.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KBS 창원의 창원 도심 주한미군 사격장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한국방송기자 대상 지역 취재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고 심층 취재를 이어가 주한미군 사격장 공사를 확인하고 주민 반발부터 소파 제도의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오늘 양산시 공동주택과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양산시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 인근 해상에서 100톤급 선박이 침수됐습니다. 해경은 선박의 기관실에서 배수 작업을 하다 오염물질이 일부 바다로 새어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내서읍 한 도로에서 낡은 하수관이 파열돼 오늘 오전부터 창원시의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고로 하수관 오필수가 새면서 주변 교통이 한때 통제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2년 동안 200m 길이인 해당 하수관이 6차례 파열돼 복구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법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안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적발 내용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보 의장 등 경남도 의원들이 오늘 도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특정부서 대전 이전 검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기연의 일부 부서 이전이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어긋나고 경남의 방산발전 노력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의원이 오늘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내년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인 아덱스를 유치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홍보와 수출, 관광까지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강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영하 3도, 함안이 영하 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창녕이 8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6도, 사천이 영하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산청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다음 주 우리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취지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의 대립도 막아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 경남입니다.